네, 코하 2월 24일 화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 만에 약 5%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불확실성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기면서 이렇다 할 호재 없이 시장 전체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이토록 극심한 공포는 곧 바닥 형성의 전조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시즌 종료냐, 찐 저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요. 두 기자와 함께 현 시장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그리고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은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모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저희는 오늘도 객관적인 소식과 함께 여러분의 이 위로의 말씀도 전해드리는 그런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슈를 파헤쳐보기 전에 뉴스메타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차트죠. 키보드 차트를 통해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시황입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상승하려다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정확히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죠. 하락세 유지 중에 있고요. 장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7.64%입니다. 네, 어제 58.18%보다는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8.4%입니다. 어제 저녁 8.11%보다 상승을 했죠.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은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좀 내려와야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올 텐데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29%입니다.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그래도 마이너스 4%를 유지했는데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0.6%, 어제 마이너스 0.97%보다 미세하게 상승했죠. 단기적 관점으로 또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코인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요일에 출연 중인 기자들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생방송 채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들다 이런 하소연도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 공감하는 방송 만들어 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슈 오늘 살펴봐야겠죠. 제일 먼저 비트코인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 네, 미국 여야 관세 정책으로 전면전. 역시 암호화폐 거시경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법원 위반 판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을 아주 좀 거칠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글로벌 추가 관세도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또 좀 강력하게 저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날이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15% 글로벌 관세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네. 이제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제 관세 정책이 물가 부담을 끌어올리고 소비자에게 이런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또 이제 이를 경제적 혼란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그 지금 행정부와 전면전을 좀 선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네. 제가 오늘 이제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우리나라 국회요. 네, 이제 네. 우리나라 국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제 미국의 클래리티법이라든지 뭐 지니어스법 같은 법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미국은 이걸 빠르게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행정부 주도하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당 정부와 또 이제 여당 일부 네. 태스크포스 회의와 좀 이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데 네. 이 부분이 조금 빨리 풀려서 좀 법안 자체가 활성화되고 또 이제 웹더독
한국이 또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서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법안이 상당히 좀 진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좀 쭉쭉 잘 나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좀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를 외치던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갑자기 입장을 좀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좀 아쉬운데 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금리 인하 이렇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좀 네. 어쨌든 이 연준의 이중 책무가 완전 고용과 이 물가 안정이다 보니까 사실 두 가지가 맞추게 되면은 아무리 비둘기파여도 이거를 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월 고용 데이터 자체가 시장 예상치 웃돌다 보니까 그쵸. 이런 흐름이 2월에도 이뤄진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3월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좀 시사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 고용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지난 11일에 발표가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1월 비농업 일자리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1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4.4%에서 4.3%로 떨어지면서 0.1%포인트 떨어지면서 네.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연준이 오늘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FOMC 회의를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동결할 확률을 96%로 좀 높게 보면서 일단은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 네, 맞습니다. 인데 이렇게 유동성이 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고용 지표까지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힘들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부채 관리 전략과 이 채권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매수 주체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유동성, 그러니까 미국 국가에 대한 유동성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스탠다드 차타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시가총액이 이제 28년까지 약 2조 달러를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이제 이에 따라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고유동성 자산을 백드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단기 국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이제 그 규모 자체가 0.8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현재 이제 어쨌든 단기 국채가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만 그렇죠. 이 단기 국채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물 입찰이 조금 이제 네. 중단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 담보로 국채를 가져가야 되는데 단기물 위주로 좀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단기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장이 단기 국채 위주로 시장이 재편하게 된다면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구조긴 합니다만 네. 지금처럼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또 단기 국채가 늘어날 경우에는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을 때 단기물 위주로 발행을 할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 이자 있습니다. 비용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이 지급준비금 때문에 나가는 이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자가 좀 비용이 절감되면은 그 연준에서 말하는 은행의 규제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산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데 네. 이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명하게 그 비둘기 중에 한 분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도 마이런 이사요? 이런 네. 규제들을 해결을 해야 아. 하면서 조금 이제 지급준비금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자 비용 자체가 절감이 가능하고요. 네. 또 이제 국채 만기가 짧아지면은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반대로 정책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책 금리.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날의 칼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단기물 비중 확대 시에 이 만기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네. 90년물로 보통 그러니까 90일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 점점 같은 단기 국채가 많아질수록 네. 만기가 겹치는 거죠. 많은 양이 한 번에 딱 그렇죠. 풀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막 이러면 이제 그러면 갑자기 롤오버를 실패하다든지 다 막 팔아버릴 수도 있고 국채. 확 네. 빠진다든지 좀 이제 입찰 부진 리스크도 같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규모 단기물을 자주 사용하는 이 MMF나 은행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서 단기 자금 시장의 포지션 변화가 또 촉발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영래포나 은행준비금 혹은 환매 조건 부채권 시장 등 가끔 가다가 좀 이제 파이프라인이 맞지 않는 이 유동성 경색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단기채 위주로 이제 시장이 재편된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에게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뭔가 이 단기채로 몰리면서 이 거시 경제가 조금만 흔들리면 흔들릴 수도 휘청일 수 있다.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네. 있다라는 건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좀 알아봤고 근데 지금 시장은 유동성 가뭄이다 이렇게도 좀 정리할 수 있겠네. 코인 시장 한정에서만. 근데 그만큼 미국 재무부의 계좌 잔고는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언제 이게 다시 시장에 풀릴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노래를 한번 선보이고 싶습니다. 노래요? 네. 어떤 노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다 울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네. 막 울었는데 막 네. 제 계좌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코인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거의 뭐 오열을 했는데 네. 5월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기다려볼 만합니다. 5월까지 기다려보만 하니까 아직 울 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3월부터 이제 아마 그러니까 그 이제 새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아마 네. 좀 이제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혹은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은 즉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또 5월은 어떤 날입니까? 5월은 부르구나. 오늘 노래 되게 많이 불러주시죠. 우리들 진짜 이 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려고 노래를 되게 많이 네, 부르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푸른 게 좋은 의미로 푸르다는 뜻인데 그렇죠. 케빈 워시 이사가 임명되고 우리에게 남은 호재는 제롬 파월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제롬 파월 고홈 하시고. 예, 네. 컴백홈 하시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좀 앞선에서 이 재무부 TGA 계좌가 조금 중요한 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TGA 계좌 자체가 어쨌든 연준이나 그 미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창구로 쓰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무기인데 어쨌든 지난해까지 쭉 썼다가 다시 찼어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지난해 11월 수치가 그래도 그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네. 이 수치를 다시 회복하면서 어쨌거나 재무부에서 다시 한번 이 유동성을 공급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케빈 워시 의장이 네. 청문회를 통과하고 또 유동성을 조금씩 풀면서 네. 5월에 어린이날도 오고 코인 시장에도 4월도 가고. 물러나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코인 시장이 5월이 빨간 날이 되지 않을까. 빨간 불장으로 불장. 물드는 그런 네. 가자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호재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5월 달에 우리 케빈 워시가 취임하게 되면 유동성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뷰를 전해주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 은주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추가 발언 이후에 이 변동성이 엄청 좀 커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진정한 우리 시장의 트리거 포인트는 사실 관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SOPR 지수를 함께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자체가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는 맞았지만 사실상 뉴스는 방아쇠 역할만 한 것이지 정말로 시장이 무너졌었던 이유는 우리 매수 주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표가 이제 숏텀 홀더들의 SOPR 지표인데 이게 단기 보유자들의 손익 지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해당 수치가 1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권에 있다라는 거고 1 이하로 떨어지면은 단기 보유자들이 현재 손실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관세 이슈 총 3가지의 타임라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빨간 색깔 줄 있잖아요.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그 줄이 그게 2025년 4월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처음으로 네. 판때기를 들고 이거 아마 나중에 역사책에 실리지 않을까 그 장면은. 관세 이만큼 다 관세도 때리겠다. 맞습니다. 펭귄 나라도 네. 다. 국가 네.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그쵸. 설명했던 그 명장면. 그때가 이제 60% 관세를 이야기했을 때 이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한마디로 패닉 손절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시기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이었죠. 지금의 우리 약세장을 불러 일으켰었던 그 출발점. 작년 10월에는 갑자기 또 중국
100% 관세 이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SOPR 지표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 줄 알았지만 지난 4월과는 다르게 10월에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12만 6천 달러에 근접하면서 사실상 올타임 하이 부근에 있었어요. 이미 높은 상태에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 입장에서 관세 이슈가 나왔는데 왜냐 4월에는 관세 이슈가 나오고 전부 다 패닉셀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워낙 가격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닉셀링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 뒤로 순차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있었지만 네. 이때만 놓고 보더라도 가격이 높을 때 단기 보유자들은 관세를 매긴다라는 이슈만으로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구나를 우리가 사실상은 알 수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10월 달의 말씀이시죠? 작년 10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월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 보편 관세. 지금 다시 한번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가 1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단기 손실 실현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관세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움직일 만큼은 아니다라는 게 지난 지표들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권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냐 없냐가 직접적인 가격에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월 달, 작년 4월 달에는 이게 관세가 진짜 너무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아예 꺼져서 네. 패닉셀도 나오고 무너졌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하는 모습을 워낙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뭐 10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래서 오히려 관세 나와도 약간 콧방귀 뀌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 반응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고 또 지금의 수급 주체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없는 거는 뭐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 이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바이낸스로 이체되고 있는 금액들을 체크를 해보면 사실상 기관들보다는 소액 투자자들, 리테일의 자금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고래와 리테일의 누적 유입량을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게 가격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파란색 선 우측으로 올라가는 게 리테일들의 유입량입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초록 색깔이 고래들의 유입량인데 리테일의 누적 유입량은 199억 달러이고요. 올해 연초 기준으로 2달간의 이제 유입량을 체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고래 누적 유입량이 111억 달러로 이 두 수급 주체가 80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나서 기관들보다는 현재 구간에 확실히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패닉셀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준호 앵커께서도 네. 드디어 나가라. 리플이요? 드디어 리플을 나가셨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매도세가 여기 지표에 그대로 지금 제 들어가 매도로 있는 공시해 겁니다. 주셨군요, 방송. 네, 맞습니다. 아, 그쵸.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결론적으로는 리테일들의 네. 최종적인 패닉셀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고래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네.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6만 4천 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만약 6만 달러의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게 된다면 6만 3,200달러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만약에 이 6만 달러의 지지가 깨지게 된다면 시장 일부에서는 4만 7천 달러까지의 가격 하락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비트코인이 4년 주기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직전 고점까지는 다시 급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 고점이 6만 4천 달러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6만 달러의 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네. 오히려 직전 사이클의 고점보다도 더 저점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이 바이낸스로 이체되고 있는 리테일들의 이 움직임을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풀이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로 풀이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단기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탈한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리테일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둔화가 되고 그리고 고래들의 순유출이 오히려 이루어진다면 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래들이 안 팔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체크해봤듯이 팔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파네요, 그러면.
그러면? 네, 이 고래들 중에서 그렇다면 또 어떤 고래들이 팔고 있는지까지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그래요. 체크를 그쵸. 해봐야 큰 되는데 고래, 작은 고래 다 나눠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고래냐 오래된 고래냐 이 고래 안에서도 주범 고래를 굳이 체크를 해보자면 급이 나누죠. 네, 네. 이 최근에는 신규 고래가 95% 정도 거래소로 유입량을 이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지켜봤던 SOPR 지표랑 겹치죠.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말 그대로 패닉 셀링을 하고 있는 게 그대로 거래소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온 고래들 같은 경우는 13만 8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체한 내역이 체크가 됐고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 고래들 같은 경우는 7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체하면서 엄청난 물량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리테일이든 고래든 지금 지속적으로 거래소로 물량을 이체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의 보유량이 지난 1월 대비해서도 1%가 증가됐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거래소 안에서 매도가 될 수 있는 물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더 크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테일 그리고 신규 고래까지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좀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비트코인 현 상황 저희 살펴봤고 이어서 이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비트디어. 네, 비트코인 전략 매각을 결정했다. 토지 매입 목적이다. 채굴은 늘릴 것이다. 어쨌든 매각을 결정했다는데 어떤 소식이죠? 네, 주말 사이에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포모에 빠졌을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이 비트디어에 대한 기업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하자면은 우지한 대표가 사실상 그 수장입니다. 네. 이 우지한 대표는 중국인인데 네. 이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그 오리지널 갱스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전드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이분이 뭐 매트릭스 포트라는 뭐 VC 겸 뭐 이런 회사도 갖고 있고 또 이제 과거에 뭐 이더리움 해시 전쟁이라고 네. 좀 캐캐묵은 얘기지만 이런 것도 그 영향을 행사할 정도로 굉장히 그 영향이 큰 분인데 이분이 이끄는 이 비트디어가 전량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5% 빠진 것도 약간 그 후유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책임을 돌리고 싶지만 네. 다만 비트디어 쪽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이번 매각 결정 자체가 그 토지를 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토지요. 네, 자금 마련이었다. 네. 이 토지가 전력 공급용 토지인데 네.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용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많이 팔았지만 또 그만큼 채굴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객관적으로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비트디어가 940개를 보였는데 네. 이걸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네. 아예 없어요, 비트코인. 그렇죠. 아예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 보고 네. 와, 왜 이렇게 많이 팔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쟤네도 저점에서 팔았다. 저쪽에서.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살짝 바꿔보시면 기분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도 이제 워낙 계좌가 있는 코인 거래소가 그 자신의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거래소는 고점에 매도를 했고 어떤 거래소는 저점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힘들다. 기관들도 언제 물지 모른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네. 좀 그런 마음이 울적해질 마음이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근데 더 무서워요. 기관도 지금 손절 약간 낮은 저점에서 팔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손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행인 거는 이 비트디어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량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라 채굴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거를 재투자죠. 네,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팔았다. 어쨌든 비트코인 시즌 종료는 아니다. 것이다. 라고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디어뿐 아니라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의 매도세 좀 거침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혼자만 지금 사들이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좀 걱정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걱정을 제가 또 시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 신동엽 시인이 쓴 시 중에서 신동 가짜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네. 뭐 진짜 마라,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진짜가 우리 이제 세일러 대표님이고 네. 나머지가 껍데기가 아닐까. 껍데기였다. 네, 일단은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은 3주 연속으로 지금 비트코인 DAT 회사들이 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손이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도 이제 있다. 어쨌든 이제 DAT 기업도 조금씩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네. 아까 은주 대표님 말씀하셨던 네. 가장 오래된 고래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이클 세일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규 고래들은 떠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된 고래들은 안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채널에서 현재 300명 넘는 분들의 시청자분들이 함께 계신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하는데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 대표님,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의 시장 심리를 살펴보고 싶은데 비트코인 펀딩비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제외하고 네. 우리 시장이 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꼽아 보자면 네. 첫 번째가 이제 유동성이 될 것이고 그쵸. 두 번째가 투자자들의 무지성, 신뢰. 믿음인가요?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심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지표가 사실 온체인상에서 모두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데이터는 찍히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또 뭐 전달을 드려야 되기 저 때문에 저희가 좀 이거를 바꿔서 말씀드릴 수는 네, 없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일단 이 사람들의 심리 지표로 볼 수 있는 선물 파생 쪽에 대한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펀딩비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가진 않았어요. 양수 구간에 있지만 0.0037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좀 완만한 롱 우위 포지션이고 아주 뭐 적극적으로 혹은 아주 과열된 롱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을 그냥 노관심 상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최악이잖아요. 노관심 상태가. 노관심이 제일 무섭죠. 사실 뭐 아예 떨어져라 이렇게 쇼쟁이들이 다 같이 나온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롱쟁이들께서 이제 그쵸. 깃발을 들고 나오던가 둘 중 하나 뭔가 좀 강력한 세력의 힘이 있어야 시장 안에서의 어느 정도 조금 반전의 우리가 모먼트들을 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펀딩비 자체가 중립권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주요 거래소들 OKX나 바이비트, 대리빗 등은 거의 다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강력한 매크로적인 호재가 나와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아주 강력한 매크로적인 악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네. 이 펀딩 쪽, 선물 쪽에서에 대한 과열 상태가 당분간은 지금처럼 0에 가까운 상태로 한마디로 완전한 무관심의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강한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있더라고요. 어떤 우리 이야기요? 이제 설거지 선생님께서 이제 케빈 워시. 워시 형님께서 네. 이제 곧 취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워시 형님께서 더 돋보이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한 2월, 3월 정도는 좀 증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조정세를 보이고 네. 그가 왔을 때 우리가 딱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네. 좀 조정해서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를 모시기에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정되고 있다. 뭐 이런 리증 씨가.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도 네. 마찬가지고요. 위험 자산이 다 같이 다 바뀔 같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3월에 뭘 기다리고 있죠? 네. 클래리티 법안의 이제 통과.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3월에 먼저 클래리티 법안 최종적으로 승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워시 형님 오시기 전에 이제 네.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조정되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을 때 네. 그때가 좀 강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시점은 될 수 있다. 그래서 5월 전후로 좀 반등의 기미가 좀 이벤트적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네. 하나의 좀 추측성 이슈일 뿐이지 뭐 꼭 그렇게 흘러갈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될 수가 있겠네요. 뭐라도 일단 네. 잡아야죠. 그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음. 긍정적인 한 줄기의 빛이 있다면 일단 네. 따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일단 펀딩비 쪽에서는 여전히 과열의 구간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성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게 보여지는 거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중요했던 게 유동성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쵸. 코인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은 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네. 계속해서 출시 직후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매크로 환경 때문인지 앞에서 이제 기자님께서 짚어주셔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 금리 유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고용 쪽에서의 완화 지연 소식들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소 안에서
유출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득 차 있어야 언제든지 호재성 기사가 딱 나왔을 때 바로 비트코인 사고. 총알들을 그냥 따다다다다다 그쵸. 쏘는 건데 아. 지금 그 총알들이 밖으로 계속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약 100억 달러 정도 바이낸스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외부 유출이 됐는데 네. 한 고점 대비 거의 20% 정도 우리의 총알이 줄어들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매수 대기 자금이 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4년 10월 수준까지 돌아간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적으로는 어떨지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4시간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칭 삼각형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64,000달러 기준으로 15% 정도 추가 하락이 나와서 62,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단기 유동성, 변동성에는 주의를 함께 해보시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좀 암울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정말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케빈 워시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레드카펫을 잘 깔아둬서 5월에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포인트를 상승할 수 있는 이 시그널을 매일매일 저희가 방송에서 찾아드릴 테니까,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이건 좀 희망적입니다. 일시적 충격일 뿐. 그냥 방금 은주 대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그냥 케빈 워시를 위한 레드카펫을 위한 작업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누구예요? 이 이더리움에서 항상 나오는 2대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대 성인 비탈릭 부테린이 있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탐리. 톰리가 하신 말씀이라 조금 텀리입니다. 네. 뭔가 양치기 소년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긍정적인 말씀하셨는데 참 힘들잖아요. 긍정 뭐 볶음 전파자 같으세요. 또 톰리야? 긍정복음. 그 나물의 그 밥인가?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키다리 아저씨 톰리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다리가 깁니다. 키가 좀 작아 보이긴 한데 키가 원래 크세요? 크진 않은데 네. 다리가 굉장히 기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인 이 톰리 동의하시나 봐요, 은주 대표도. 워낙 실제로 보셨으니까. 네, 톰리 선생님이 최근의 급락은 이제 일시적인 그러니까 충격이다, 구조적인 무너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톰리 선생님은 지금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복금 설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번 조정을 크리토스 콜이라고 하면서 짧고 강하게 치는 폭풍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좀 근거는 일단 거시 변수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맞물리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거래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토큰화가 이더리움 주도로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월가가 어쨌든 계속 이더리움을 밀어주기 때문에 네. 뭐 상용화는 될 거고 나는 이더리움을 믿는다. 에이맨. 뭐 아이맨. 이러는 거죠. 네. 복음 전파자. 그렇습니다. 같은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력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다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더리움에 아까 2대 성인 톰리가 있다면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그렇습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이 가진 기술과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산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 거다 하지만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그렇죠, 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네. 연속성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네, 일단은 최근에 또 SNS로 공개를 한 게 비트코인을 조금 깎아내렸습니다. 약간 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자체가 탈주방어가 우선되지 않았다. 이게 네. 채굴 구조기 때문에 누구든지 채굴을 먼저 하면 풀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기능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 이 프라이버시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네. 일부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이 온체인 시스템에 프라이버시 재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더리움을 올려치기 한 이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 또 소중한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가끔 기사를 보면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꿍꿍일까?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조금 보기 전에 네. 이더리움도 뭐 이제 비트코인보다 낫다라고 이제 아버지인 비탈릭 부테린 말했지만 네. 이 이더리움도 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솔라나 대표라든지 좀 갑자기 공격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 유저가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어요. 네. 일단은 현재 그 이더리움 자체가 레이어 2 롤업 기술이나 저희가 항상 하던 롤업 그 다른 쪽으로 그 거래 처리만 담당하는 쪽인데 네. 요 롤업 체인이나 앱 체인 또 이제 제도권에서 프라이버시된 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또 체인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동성이 파편화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더리움 위기야. 이 나중에 소멸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강하게 하면서 네. 조금 위기감을 돋았는데 바로 비탈릭 부테린이 반박하면서 이제 아니다. 우리는 급진적인 계획으로 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이제 과거에 지분 증명이 그랬고 네. 작년에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그랬고 이렇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AI 코딩, 이제 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검증을 통해서 또 일정 기능을 그러니까 대폭 단축하겠다 일정을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이제 레이어 2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근데 이게 파편화되면서 너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를 자금이 많으니까 정작 이더리움에는. 근데 이제 비테리 부타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요. 이제 뭐 기술로 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해왔고. 근데 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파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뭐 이더리움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 이더리움에 또 보완할 뭐 다양한 또 덱이 있지 않습니까?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든지 연구 보조금 또 이제 프라이버시 기술 아까도 비트코인 얘기했듯이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본인이 보유했던 뭐 이더리움을 매각하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트디어가 하는 것처럼 좀 재투자 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는 게 단순히 이제 이더리움 시즌 종료가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에. 그렇죠.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비탈리 부테린. 근데 쭈 대표님. 그 톰리는 실제로 보셨는데 혹시 비탈리 부테린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탈릭도 멀리서 봤죠. 멀리서요? 두 분이 풍채가 너무 다르셔서 그래? 근데 비탈릭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조금 앙상하시고 네. 이제 텀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풍채가 좀 좋으시고 두 분 근데 좀 믿음이 가십니까? 믿어야죠. 어떡합니까? 믿는 자만이 네. 결국 살아남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두 분의 이더리움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기자님. 이 이더리움 가격은 좀 내려가고는 있다만 네.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의 총 예치 자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유저가 언급했듯이 네. 유동성 파편화에 대한 위기감을 던졌었는데 네. 이게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토탈 밸류 락이라고 해서 네. 이더리움 체인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이 레이어 2에서 온 금액으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빠져나간 금액도 물론 있죠. 삼투압 현상 같이 이제 좀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4억 6,880만 달러가 빠져나갔지만 네. 그 상회하는 5억 8천만 달러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TBL이 상승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왔고요. 네.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또 최근에 가장 유입된 주 유입원으로는 아비트럼에서 1억 7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네. 또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리퀴드에서 약 1억 2,700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이더리움 체인이 뭐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팔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네. 또 올해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모른다. 요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그 긍정적인 이슈도 좀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 지금 4% 넘게 하락하고는 있지만 펀더멘털이 코인에도 있죠. 기술력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기술력이 좋다.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더리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대표님,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래소 안으로 좀 물량들이 대규모 이체가 되고 있는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과거와 좀 다른 점이 눈에 포착이 되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떤 시그널을 포착을 해봐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 네. 30일 합계로 보는 바이낸스 거래소 안의 유입량입니다. 30일 유입이 333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가 됐고요. 하늘 색깔로
색깔로 표시가 된 게 이제 거래소 안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이고 검은 색깔 라인이 실제 가격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가격이 올라갈 때 실제로 유입량이 증가됩니다. 한마디로 이 차익 실현 욕구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쵸. 가격이 오르니까 매도하기 위한 물량들이 거래소로 들어오는데 네. 지금 보시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유입량이 반대로 증가가 되면서 이 유입량과 실제 가격이 크로스가 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데드 크로스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한마디로 아. 패닉셀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현재 체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시장 안에서는 어쨌든 거래 가능 상태로 물량이 이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으로 두고 봐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가격을 놓고 뭐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당연히 하락장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네. 모두 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박스권 횡보장입니다. 왜냐? 가격이 5년 전이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 네. 하락장 아니다. 하락장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알고 보면 큰 그림에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었던 좀 마음 아픈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명확한 상승과 하락을 크게 보여주지 못한 채 월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이후 그래도 12만 6천 달러까지 급등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지만 네. 이더리움은 그래봤자 직전 고점 탈환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딱 6만 달러까지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힘이 빠지고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거를 대단하게 또 이더리움이 지금 세계 사이클 내내 똑같은 가격대 고점을 보여주면서 네. 엄청난 장기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지난 저점들을 쭉 이어주는 하얀 색깔 지지선 보이시죠? 이게 1,800달러 부근인데 네. 이 하얀 색깔 지지선을 이번에도 반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이더리움 이제 상승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단에 그어져 있는 오렌지 라인을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해당 구간대는 현재 5,000달러 선으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800달러 선을 하락 돌파하는 게 단기 변동성적으로는 더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서 네. 이제 이더리움이 박스권 시나리오도 마무리를 짓고 아예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것이냐라는 분석들도 무서운데요.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우리 케빈 워시 선생님이 지명되기 전까지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와줘서 네. 시장의 단기적인 반짝 상승이라도 나와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저항권에 확실한 저항권에 머물고 있다, 지지권에, 지지선에 머물고 있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리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헤드라인, 네, XRP 가격을 두고 말. 네, 이 제가 원래 이 XRP에 2배로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관심이 없어졌는데 현재 지금 1.91% 하락 중에 있는 XRP 어떤 말들이 도대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좀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아까도 은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은 횡보입니다. 횡보죠. 우린 잠깐 달콤한 꿈을 꿨다. 네. 이 꿈이 조금 길었을 뿐이다. 그쵸, 이렇게 좀 그쵸.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캐롤라인 머론 오르빈 마켓 공동 설립자는 이제 거시경제 이슈를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란 사태라든지 뭐 지정학적 그 문제도 있고 관세 파동이 크다 보니까 네. 또 조금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또 이제 그 전문 매체인 비인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나 이런 레이어 1 네트워크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리플도 이에 따라서 조금 더 보여줘야 된다. 지금은 이제 기관에 집중하고 제도권에 들어가고 있지만 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수요에 대해서도 ETF뿐만 아니라 코인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조금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SC, 그러니까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리플의 연말 목표가를 8달러에서 2.8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뭐 2.8달러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2030년은 28달러로 유지를 하면서 좀 희망을 뒀는데요. 28달러요? 네. 네. 난 모르겠고 일단 28달러 이러면서 28배 올라야 되네요. 그럼 28배 올라야 됩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안 좋은 스탠다드 차타드랑 안 좋은 여론인데 이제 연내 1달러를 떨어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1개월 전보다 이 그 수치가 35% 상승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 말말말에 한마디를 붙이자면 어떤 준호 앵커 돌아와 운동을 한번 이제 코마오에서 제가요? 해야 되지 않을까? 리플로? 돌아와 1차
돌아와요 1일차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돌아오는 순간 진짜 더 지하를 끝도 모르고 하락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어서 제가 잠시만 도망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XRP 가격을 두고 말말말 살펴봤는데 은주 대표님, XRP 온체인 데이터 상황 어떤가요? 네, XRP의 지금 가격 하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또 온체인 지표가 있어서 함께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CBD 지표 들고 왔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XRP CBD 지표인데요. 이거는 음수로 내려가려면은 사람들이 시장가 대비해서 매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한마디로 패닉셀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양수로 전환이 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지금 사기 위한 어떤 매수 물량을 걸어놨다라는 건데 네. 이 CBD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72만 8천 XRP입니다. 한마디로 순매도가 압도적인 우위 시장. 말 그대로 패닉셀링. 내가 먼저 팔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겠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무섭네요. 그대로 네. 바이낸스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하단에 시장가가 아닌 하단 가격에 물량들이 쭉 걸려 있으며 하나하나 체결되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쭉쭉 내려갈 수가 내려가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들을 CBD 지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상관 개수 같은 경우도 0.68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 그대로 가격과 거래 흐름이 강하게 연동이 되면서 네. 시장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상의 거래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24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스팀 31% 상승, 시커 5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급등 코인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인백서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코인이 준비돼 있을까요? CG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랑그랑주입니다. 어제 방송할 라그랑주, 제가 발음을 너무 굴렸네요. 어제 방송 시 급등 코인 1위에 있었는데 최고 26%까지 상승했다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라그랑주, 어떤 코인인가요? 이 LA 코인. 저 이제 예전에 광고에서 라그랑주라는 게임을 광고를 봤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코인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의 좀 탈중앙화 네트워크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네. 이 프루버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확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 증명 생성을 담당하는 프루버 노드로 활동하면서 조금 더 이 탈중앙화성에 맞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네이티브 토큰이 LA 토큰, 라그랑주 토큰은 이 네트워크 내 스테이킹이 되고 또 거버넌스 참여가 되면서 네. 수수료 지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이거를 구축하려면은 오래된 박사급 수학자를 갖고 똑똑한 데려와야 된다.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연봉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아하. 이제 이게 표준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네. 개발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런 또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이 프로토콜의 수익과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비례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이게 프로젝트가 잘 나가도 거버넌스 토큰은 언제든지 그 반비례할 수 있다. 요걸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지식 증명 요즘 이 코인 시장에서 좀 도는 건데 이게 랑그랑주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 흐름 전망은 주 대표가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올랐던 상승분 그대로 좀 가격 반납을 하면서 오늘 하루만 20% 넘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의 가격 되돌림 구간을 긍정적으로 좀 상방으로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0.2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0.25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0.245에서 0.25까지 이전 저항을 현재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지지가 유지가 된다면 오늘 하루의 반납폭에서 다시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깊은 조정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그랑주 코인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명 투자자 피터 린치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락장이 와서가 아니라 하락장이 올 때 겁에 질려 팔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코인 시장 여기서 더 바닥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저 또한 있습니다. 다만 이 코인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나중에 코인 시장이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